불인이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일단 투자 실전 경험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나 하락장일 때는 실물 투자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이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모의 투자, 뭐 시뮬레이션 이런 프로그램이나 앱 이런 게 혹시 개발된 게 있나요? 이렇게라도 저희가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앱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모의 투자를 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강의를 계속 해왔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면 제가 어떤 강의를 한다 했을 때 저는 제가 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해본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면 일단 처음에 우리가 뭐 손품을 판다 이렇게 막 공부하잖아요. 분석하고 그리고 입지 보러 현장 가죠. 다 하고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일단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파트 무조건 내가 돈이 있으면 여기 사겠어라는 하나를 딱 정해야 돼요. 정했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연락해서 뭐 가보거나 해서 매물을 다 받아요. 실제 내가 살 것처럼 네이버 부동산 전수조사하고 매물 받고 해서 여기서 진짜 내가 살 것처럼 추려요. 하나를. 그 집을 봐요. 진짜 내가 할 것처럼.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계약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 전까지를 계속 해봐요. 저는 그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해놓고 일단 정리를 해둬야겠죠. 내가 이 아파트 해놓고 나는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 뭐 1억은 오를 것 같아. 뭐 2억은 오를 것 같아. 라는 나의 예상이 있어요. 그 적어놔요. 나중에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딱 봤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엔 내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내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 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상가라고 해도 내가 지금 상가 살 돈이 없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실행을 하기 무섭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매물별로 계속 조사를 하고 현장 가고 받아보고 가격 조율 다 해보는 거야. 조정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다 해보고 계약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서 또 나중에 이걸 계속 얘를 모니터링 해요. 근데 얘가 확실히 내 예상대로 갔어요. 결국은 그럼 내 실력인 거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딱 돈이 생겼잖아요. 진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게 진짜 내가 무조건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초보고 너무 경험치가 없다고 하면 사실 내 돈을 바로 투입하기 되게 리스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냥 이 단계, 모의 투자의 단계까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면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저는 모든 그냥 그런 지역들을 항상 제가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전수조사를 다 하죠. 뭐 전화 임장 다 하고 현장 임장하고 가격 비교하고 제가 생각하는 수익률 다 계산을 해버리고 하면 내가 당장 내 돈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다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확실히 이 지역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돈이 생기면 나 무조건 여기 해야지까지 저는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죠. 청약을 한 이유도 약간 그렇게 내가 뭔가 직접 부딪혀봐야지 내가 좀 그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내가 이거 그냥 넣어보는 게 아니라 될 가능성을 넣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는 뭐 84A였어요. 그치. 맞아요. 근데 그치. 그거 되면 무조건 떨어질 거야. 내가 84C 안 될 거를 넣었을 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감각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파고들어서 결정할 맞아요.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뭔가 이거를 확신이 없잖아요. 뭔가 내가 지금 했는데 뭔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럼 나중 후회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시에 저희가 보통 34평형으로 매물 스트리킹하고 투자 물건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분양가라든가 출산율 저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인기 평수가 24평형대로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해보고 있고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 최근에 청약을 29평형으로 신청을 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네. 세비티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고분양가다. 결국 그거는 뭐 매물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게 부담이 되니까 뭐 평수 작은 걸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서울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서울수도권이 매가가 높아요. 평당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서울에 집을 산다. 30평대를 사면 되게 부담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낮추겠죠. 그럼 20평대. 그리고 또 그런 데는 특히 신혼부부 같은 분들은 첫 시작을 할 때 내가 30평대는 부담이니까 20평대 선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지방으로 오면 상대적으로 서울수도권보다는 매가가 낮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보통 4인 가족 산다 했을 때 30평대를 선호하긴 해요. 뭐 33평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수요는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차이라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만약에 나눠서 보면 학군지다. 여기가 정말 확실하게 학군지다. 이 주변에 초중고가 다 있고 학원가 너무 잘 돼 있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서 그냥 쭉 한번 살고 싶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요. 그럴수록 그 평수는 크면 좋다고 생각하죠. 대형. 뭐 구축이라도 대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인수지 같은 곳들 보면 그쪽에 구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대형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구축이긴 하지만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여기 학군 너무 좋고 학원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쭉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대형에 대한 니즈도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울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아니면 여기가 확실히 학군지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는 평형 크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를 때 우리가 그 평당 그걸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 조금이라도 큰 걸 갖고 있으면 이거 올랐을 때 확실하게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주상복합인데 260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주상복합이에요. 네, 연식은 어느 정도 됐어요? 연식이 이제 한 거의 15년 가까이 15년. 됐어요. 네. 이제 너무 오래돼서 파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상복합은 10년 넘어가면은 이제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워낙 이제 뭐 재건축은 어려운 그런 용적률이고, 네. 그래서 얘들 팔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또 주변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제 용산인데 마포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용산이 동부이천동 빼고는 그렇게 학교를 다니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의 동네가 아니라서 아이가 그래서 마포로 이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마포가 작년에 많이 빠졌다가 또 다시 또 좀 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좋은 동네를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는데 가려고 보니 이제 또 너무 갈아타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또 너무 올라버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포의 시세가 그래도 갈아타기에 괜찮은 시세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성동구를 또 보다 보니 옥수동 쪽에 구축 아파트가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한강변인데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생각도 맞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연식을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차이 많이 나나요? 아까 마포 아파트랑 성동구 아파트? 또 옥수랑 뭐 그런 데는 완전 구축, 20년쯤 된 구축이라서 좀 아까 마포는 몇 년 정도 됐어요? 마레포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됐고 그 외의 아파트들은 마푸자는 너무 비싸고 마레포나 아니면 뭐 이 공덕역 인근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20년 된 것도 있고 10몇 년 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그쵸. 공덕역 근처는 워낙 비싸서 중요한 거는 마포가 너무 지금 갈아타기에는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마포의 아파트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우리가 많이 떨어졌을 그 저점 대비해서 오르긴 올랐는데 저는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대세 상승기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서울을 보면 매매 지수는 정체가 되고 전세가 반등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체되어 있던 매매 지수가 다시 상승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더 치고 나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마포를 가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갈아타기를 그쪽으로 하는 거는 너무 좋다 생각하고 성동구도 당연히 좋긴 한데 우리가 뭐 마포냐 성동구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좋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품성을 물어본 거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성동구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말씀처럼 너무 구축이고 상품성 너무 떨어지고 하면 오히려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품성이 더 괜찮아 마포가 훨씬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저는 갈아타기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상복합이라는 부분도 있고 연식도 이제 이미 10년을 넘어버렸고 그러면 갈아타는 것도 충분히 괜찮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할 때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세비치님은 매수 시점에 애초에 매도의 그런 가격 기준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 시장에 분위기가 대세 상승이 왔다라고 하면 그런 시점을 중요시해서 파시는지, 그러니까 매도의 타이밍이냐 가격이냐를 비교했을 때 어떤 거를 중심으로 두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아, 여기서 수익률을 제 나름으로 계산하는 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지금 사서 2년 정도 보유하면, 아, 수익률이 막 200% 되겠구나. 미래 시세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2년 이상 가져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것대로 안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 내가 어떤 미래 시세를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안에 어떤 요인들이 발생할 수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올랐다가 또 파는 시점에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고, 이거는 제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애초에 내가 살 때 그래도 확실하게 조금 뭐 입지나 다 따져봤을 때 그렇게 비싸게 안 사면 괜찮구나. 우리가 뭐 너무 고점에 사거나 너무 고평가가 된 걸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비교라는 걸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주변 대비해서 조금 뭐 입지도 괜찮은데 저렴하게 산다면, 내가 나중에 언제 팔더라도 내가 그렇게 손해는 안 보겠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이거 가져가다가 2년 뒤에 팔아야지 계획을 갖고 가잖아요. 결국 2년 뒤에 못 팔아요. 전세에 껴있으면 더 파는 거 어렵거든요. 갱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때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또 내려가 있으면 아까워서 못 팔고, 이게 파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그걸 되게 많이 알게 됐고, 제가 확실하게 이제 판다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전세 있으면 그분이 이제 전세 만료되는 시점 다 감안하고, 내가 요걸 팔아가지고 확실하게 이것보다 더 괜찮은 거 봐놓고 이걸 간다 했을 때는 확실히 얘를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가 지금 갖고 있으면서 언제 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이걸 보유하면서 그 다음 선택지를 찾아놓는 거예요. 내가 이걸 팔게 되면 여기로 가야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든 얘를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선택지가 없다고 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보면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파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이제 확실하게 그 다음 선택지가 있고 이걸 팔려고 했을 때 내 생각만큼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팔 수 있는 것은 더 괜찮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봐도 요거 사면 더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매수보다 정말 어려워요. 그걸 진짜 많이 알게 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항상 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 정도인데 막상 팔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팔려고 하면 그걸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내가 그때 샀을 때보다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뭐 모든 내가 그 욕심이 부려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순간 매도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구나. 매수도 똑같아요. 매수도 너무 내가 무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하게 하면 안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매도 똑같아요. 매도도 내가 너무 많이 받으려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욕심을 낮추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산을 굴리려면 몸테크 해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앞으로 꼭 한 번은 몸테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몸테크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뭐 똘똘한 한 채를 샀다. 근데 거기에 계속 쭉 살 수도 있는 거고, 실거주를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월세를 살면서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아파트를 사놓고 그냥 쭉 가는 방법?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사는 건 불편하지만 내가 여기 계속 살수록, 이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를 밟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사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제가 지금 사실 월세 몸테크를 좀 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요. 월세 제가- 몸테크를 하면 네, 봄님님이 월세 살면서 그렇죠. 사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제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최근에 레버리지를 좀 최대한 써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기존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기존 집 인근에서 월세로 사는 몬테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수도권으로 제가 이사 가서 실거주하는 방법. 그 아까 있는 사두신 거예요. 곳에 네네네. 실입주. 네. 마음은 첫 번째거든요. 왜냐면 제가 레버리지를 끌었다 보니까 사실 대출금도 좀 갚아야 되고, 근데 이제 전세금을 또 받으면 좀 한결 여유로워가지고 자금도 제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아직 좀 어려요.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수도권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저것 좀 경험하다 보면 자녀한테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이렇게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서 실거주하는 게 나을지, 월세로 사는 게 나을지, 이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것이 좀 현명한 판단일지 좀 맞아요. 여쭤보고 근데 이것도 정말 정답은 없고 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아까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내 돈의 그 부담감, 그게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입주를 하게 되면 대출을 또 일으켜야 되고 대출이자 부담해야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만약에 판단한다고 하면 그냥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두면요, 언제든지 나중에 뭐 세입자하고 우리가 기간만 잘 계산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꼭 내가 샀다고 내가 거기 살아야지 내 집이라고 생각 안 해요. 등기부에 그냥 이 집이 내 걸로 되어 있으면 내 집이 맞거든요. 그 관점으로 봐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지금 뭐 부모님의 마음은 아이를 조금만 좋은 환경에서 내가 그런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 생각도 들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아이를 되게 오래 키워본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중학교 가잖아요. 근데 충분히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도 얘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리다고 하면 오히려 환경을 또 그렇게 바꿨을 때,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렇게 옮기게 되면 봄내님이 같이 못 가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함께 있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뭐 돈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가족이 뭐 함께 사는 부분이나 이거 다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일단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 내가 오래 가져가려면요, 내가 이걸 가져감에 있어서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좀 무리하거나 내가 뭔가 부담이 되면 아무리 이게 좋은 것이라 해도 오래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미 그래도 괜찮은 가격에 잘 사뒀다고 하면 여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품성도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길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내가 여기에 실입주 안 하더라도 저는 사두는 것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것도 아까 세종시를 하셨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되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이들 학원을 되게 많이 안 보냈거든요. 그냥 되게 많이 놀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공원도 너무 잘 돼 있고 도서관도 잘 돼 있고. 근데 어릴 때는 제가 해보니까 도서관에 애들 많이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이 영상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럴수록 책을 글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아직 초등학교 안 갔으니까 너무 빨리 그걸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사뒀으니까,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이렇게 애들 키우다가 이제 중학교 이제 갈 때 고민할 때 그때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사시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직장도 가깝고 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는 제일 소중한 추억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은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에는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내 가족이랑 행복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또 동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살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 보고 싶고, 맞죠? 그러면 너무 저는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가 이슈잖아요. 제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재건축 아파트가 이슈인데, 재건축 아파트를 좀 유심히 보라고들 그러기도 하는데, 재건축에 호재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미 막 호가들이 올라가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호가가 올라간 정도가 지역마다
단지마다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거를 적정 가격으로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건가, 적정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진짜 중요한 게 1차적으로 1차 안전 마진을 봐야 돼요. 우리가 그 1차 안전 마진을 볼 때 결국에는 그 주변 아파트, 기축 아파트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이제 여기가 뭐 재건축이 진행될 거다, 뭔가 계속 이슈가 나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그럼 그 가격이 확실히 그래도 주변 기축 대비해서 저렴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재건축은 아직 단계를 안 밟았다고 하면 그 뒤에 언제 얘가 확정될지 계속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기회비용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렴하게 사야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판단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그래요. 만약 분당을 예로 든다 하면, 분당도 지금 뭐 선도지구 된다, 아직 그 확정 뭐 아파트가 된 건 아니잖아요.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된다 하면 가격이 올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딜레이가 될 수 있죠. 확실하게 이게 되면 좋지만 뭐 딜레이 되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보다는 현재 지금 입지가 좋으냐를 봐야 돼요. 여기가 확실하게 학군이 좋으냐, 뭐가 입지가 좋으냐를 보면 그게 결국에는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고, 안 됐을 때는 또 그만큼 내가 기회비용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보다는 지금의 입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재건축이 뭐 될 거를 미리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가격적으로 얘가 저렴한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재건축이든 분양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권도 최근에 고분양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적으로 그래도 주변 대비해서 많이 비싼가 비싸지 않은가 정도는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공부할 때는 입지, 가격, 그냥 그 두 개가 다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판단을 내가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